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능 특강 수학 2 15페이지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5번부터 하면 되죠. 우리 5번. 5번 보겠습니다. fx가 다항함수라고 나와 있고 f 2분의 5의 값을 구하래요. 우리가 함수를 다 구해야 되나 봐요. 자, 가족권 보면은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때 fx를 이렇게 나눈 식이 극한이 2분의 1이다 라는 겁니다. 자,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다. 자, fx가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차수가 있을 텐데 아래는 2차 식이고 위에는 차수를 몰라요. 근데 x가 무한대로 가고 있고 얘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fx를 2차식,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2차식분의 2차식 형태의 극한인데 그러면은 앞에 계수 있죠. 사랑, fx의 계수, 그 4분의 그 계수의 비율로서 2분의 1이라는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보고 fx를 무엇이라고 할 수 있다? 2x제곱으로 시작하는 다항식으로 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얘가 말을 길게 했는데 이 식을 보고 fx가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형태의 2차 다항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조건으로 가죠. 자, x가 2분의 1로 가고 있어요. 2분의 1. 자, x가 2분의 1로 가까워질 때 또 극한을 구했는데 이 극한이 3분의 1로 수렴한대요. 자, 3분의 1이 여러분들 0이 아니니까 사실 얘를 뒤집어서 쓸 수가 있죠. 뒤집어서 3이 되고 얘도 뒤집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4x제곱 빼기 1이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얘를 위아래를 뒤집어서 쓰면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얘가 어디로 수렴한다? 3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x가 2분의 1로 가야겠죠. 자, fx 2차식인데 이런 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보면은 너가 2분의 1로 가니까 얘가 0으로 가잖아요. 0으로. 자, 얘가 0으로 가고 어떤 숫자로 수렴하면 fx도 0으로 가야죠. x가 2분의 1로 갈 때 너도 0으로 수렴해야 된다. 근데 fx 함수가 연속 함수니까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똑같죠? 그래서 얘도 말을 길게 했지만 이 식을 보고 우리가 알아야 할 식이 무엇이다? f 2분의 1이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0. 자, 그러면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식 하나 만들 수가 있죠? 2분의 1을 대입하면 뭐가 될까요? 자,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a 더하기 b가 0이 되고요. 자, b가 뭐가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a가 됩니다. 자, 이거 많이 해봤죠? b를 a로 바꿉니다. 그럼 fx라는 식은 이렇게 될 텐데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얘가 있고 fx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로 해보겠습니다. 이 fx가 얘니까 식을 이 아래다 쓸게요. 이렇게. 자, 0으로 가고 얘가 0으로 가야 됩니다. x 2분의 1 대입하면 0으로 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항식을 좀 다루고 있으니까 무엇을 기대한다? 너가 이 위식에 잘 포함되어 있어서 인수분해 되어서 그러니까 약분돼서 사라져서 극한을 구할 것으로 기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을 잘 바꿔 볼게요. 지금 여기 빼기 2분의 1 a가 있고 2분의 a가 있죠.
빼기 2분의 1 a가 있고 빼기 2분의 1 있죠?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식을 볼 거예요. 이렇게 식을 봐보죠. 이런 식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x 빼기 네.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식을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써볼까요? 2로 인수분해해서 x제곱 빼기 4분의 1로 쓰고 이 가운데 있는 두 개의 식은 a로 인수분해를 해서 x 빼기 2분의 1로 쓰죠. 그러면 이 x제곱 빼기 4분의 1이 또 인수분해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fx식을 바꾼 식이에요. 그럼 얘를 어떻게? 이렇게 나눠보자는 거죠. 자, 그럼 x가 2분의 1로 갈 때 너가 0으로 가고 너가 0으로 가고 너가 0으로 가죠? 그럼 약분 되는 거 뭐 약분? 너 약분하면 2 남죠? 2. 너 약분하면 2 남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소거가 되면서 아래에 2가 남는 거예요. 2. 그럼 주어진 식을 아래에다 정을 쓰면 자, 2x 플러스 2분의 1 남고요. 여기에는 a가 남죠? 그럼 이 아래에는 뭐가 남는다? 2 남고 2x 플러스 1이 남는다. 자, 포인트는 뭐냐면 0으로 가는 것들, 우리 지금 x가 2분의 1로 가는 상황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2분의 1로. 그래서 0으로 가는 것들을 약분해 주었더니 뭐가 남았어요? 0으로 가지 않는 것들만 남았죠. 이 상태에서 극한을 구할 때는 x에다가 2분의 1을 그냥 대입하면 된다는 소리. 대입. 2분의 1 대입하죠? 그럼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되느냐? 식을 이렇게 화살표로 쓸게요. 2분의 1을 대입하면 2 더하기 a 되죠. 그리고 2분의 1 대입하면 4 대 4. 얘가 얼마다? 3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얘가 3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a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a 값은 10 나오고요. 10. a 10 나오고요. 자, b는 뭐가 나와요? a 10 나왔으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2분의 1 더하기 5. 2분의 11 빼기 2분의 11. b가 빼기 2분의 11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ab 값을 구했습니다. 자, f 2분의 5의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fx가 뭐가 되는 거예요? 2x제곱 더하기 10x 빼기 2분의 11 되죠? 여기다가 2분의 5 값 대입하면 되겠죠. 2분의 5 대입하면은 2분의 25 더하기 2분의 5 대입하면 25 빼기 2분의 11 되죠? 그래서 32가 나오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매우 스탠다드한 문제입니다. 스탠다드한 문제, 그러니까 정형화된 문제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푸는 거에는 매우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매우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해보죠.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무한대일 때 차수 비교하는 거, 차수가 같아야 되죠. 수렴해야 되니까. 그리고 최고창 개수비 4분의 2로 극한을 구할 수 있다. 극한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체크해주면 될 것 같고요. 얘는 0으로 가는 게 있으니까 나머지에도 0으로 가는 게 있어야 돼요. 수렴하는 경우에. 물론 얘네가 0으로 수렴하진 않죠. 네. 뒤집었고 뒤집은 것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뭐 0 되는 거 찾아서 연속이니까 극한값 함수값 똑같죠. 그리고 식 변형하는 거. 이거 식 변형하는 거 약간 까다로웠을 수도 있어요. 약간. 나머지는 그냥 계산입니다. 그냥 문제를 좀 천천히 풀어서 그렇지 빨리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알고 싶었던 게 뭐예요? A랑 B였잖아요. 이 식을 이렇게 세팅하고 A랑 B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A와 B에 관련된 식을 두 가지 알아줘요. 두 가지. 그 두 가지를 어디서 찾았어요? 여기서 찾았고 0 되는 거에서 하나 찾았고 이 극한값이 3이다 해서 하나 찾았죠. 두 개의 식을 가지고 A, B 값을 구하면
문제가 풀리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5번이었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가죠. 6번. 자, 6번을 이쪽에다가 한번 풀 수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fx가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를 구해야겠죠. f 빼기 3의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fx가 뭔지 봐야 됩니다. 자, 가보죠. 집합의 모든 원소 a에 대하여 원소가 3개 있죠. a가 빼기 1, 1, 2일 때 오른쪽 극한값이 존재한다. 자, 값이 존재한다, 극한이 존재한다, 수렴한다 라는 뜻이에요. 수렴한다. 자, 여기에다가 해볼까요? 여기다가 지금 여기다 6번 써보겠습니다. 6번. 자, A라고 하는 경우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자, 씩 보겠습니다. XFX, XFX 빼기 2A, 그리고 X 빼기 A,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간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값이 존재하니까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수렴하니까. 자, 0으로 가요. 0으로 가죠. x가 a로 가니까 너 0으로 가요. 그러면 이 분수 형태의 식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무엇도 0으로 가야 된다? 이 위에 있는 것도 0으로 가야 됩니다. 0으로. 그런데 얘가 연속 함수니까 대입해도 0으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a. 바로 대입할게요. a, f, a 빼기 2a가 0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a, f, a가 2a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a가 0이 아니죠? 가능한 a가 뭐예요? 가능한 a는 빼기 1, 1, 2예요. 그러니까 약분해주면 fa가 2예요. 그러니까 f 빼기 1도 2, f1도 2, f2도 2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 고1 때 배웠던 걸 좀 생각해보면 이 식을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자, fa 빼기 2가 0이죠. 이 a에다가 빼기 1, 1, 2를 대입해도 항상 0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뭔 소리냐? fx 빼기 2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이 있는데 그 x에다가 빼기 1, 1, 2를 대입했을 때 항상 성립한다는 소리니까 이 세 개의 숫자가 이 방정식의 해라는 소리죠. 그런데 fx가 3차 함수래요. 그러면은 3차 함수 빼기 상수함수도 3차식 형태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 식을 보고, 이 세 개의 식을 보고, 너도 2, 너도 2, 너도 2, 그리고 fx가 3차식이다라는 것을 문제에서 본 다음에 우리가 바로 fx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fx는 x 플러스 1, x 빼기 1, x 빼기 2, 를 이렇게 1차식 3개를 곱해준 다음에 뒤에다가 2를 더해준 것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빼기 1, 1, 2를 대입했을 때 너의 값이 항상 2가 나오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최고차항의 개수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최고차항 개수를 이렇게 k라고 써주는 겁니다. 지금 이 세 개의 식을 가지고 이 fx 3차식을 만들어냈죠. 이게 매우 자연스러워야 돼요. 매우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네. 우리가 k만 구하면 될 텐데 그 나 조건 있죠? 나 조건을 가지고 이 k 값을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나 보겠습니다. 자, 나 조건은, 자, x가 3으로 가죠? 네, 마이너스 1로 수렴합니다. 그럼 3을 대입하면 2가 되고요. 그 아래는 f3이 되겠죠. 너가 빼기 1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f3이 뭐예요? 빼기 2가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 대입해서 k값 구할 수 있겠죠?
바로 F3 구해보겠습니다. K 4, 2, 1 더하기 2는 빼기 2다. 그러면은 넘어가서 빼기 4 약분하고 K는 빼기 2분의 1이 나오죠. 빼기. 이렇게 해서 최고차 함계수를 구했어요. 그러면은 fx가 구했잖아요. 거기에다가 빼기 3 대입해서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답은 22가 나오고요. 계산해보세요. 자, 정리. 자, 수렴하면 돼요. 다항식입니다. 0으로 가죠? 그럼 0으로 가야 돼요. 근데 얘가 연속이죠. 연속 함수니까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입해도 0 돼야 된다는 소리. 대입해서 0 되고 0 아니가 약분하고 이식 나왔죠, 이식. 자, A에다가 어떠한 숫자 3개를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한다는 소리입니다. 얘를 가지고 무엇을 만든 거예요? 이 fx 방정식을 만들 수 있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방정식을 만들 수 있으면 된다. 얘를 어떻게 설명했어요? 2를 넘겨서 빼기 2로 만들고 이식을 사용하죠. 이식. 너 빼기 1, 2 대입하면 항상 0. 그러면은 빼기 1, 2가 이 방정식의 근이죠. 근. 근데 fx가 하필 3차식?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최고차항 모르니까 변수 k로 두고요. 얘를 여러분들 고1에서 나머지 정리 라고 배웠어요.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에 익숙해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식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고 6번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7번 가죠. 7번. 7번. 자, 7번 보면은 1차 함수 fx, 2차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그 함수값의 비율을 구해봐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집합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좀 복잡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 익숙해져야 되겠습니다. 그 수원수투 내용인데 집합 기호를 사용해서 복잡해 보이게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5월 학력평가에서도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몇 개 출제가 됐었죠. 집합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약간 까다롭게 만든. 자, 가보겠습니다. 자, A라는 원소를 모아둔 집합인데, 자, 이 짝대기 왼쪽은 원소예요, 원소. 이 원소들을 모아둔 집합. 짝대기 오른쪽에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A가 만족시키는 어떠한 조건들이 있겠죠. 자, gx의 극한이 있어요. x가 a로 갑니다. 얘가 0이 된대요. 너가 빼기 1이다. 자, 그러니까 이 집합의 원소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a가 너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a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너가 0으로 수렴하는 게 그 a가 빼기 1밖에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gx가 뭐예요? gx가 여러분 2차 함수. gx는 2차 함수입니다. 그런데 자, x가 빼기 1로 갈 때 gx의 극한이 0이 된대요. 근데 얘가 되는 이 a가 얘 하나밖에 없대요. 자, 2차 함수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그래프.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세 가지가 있죠. 자, 뭐 어떻게 세 가지냐? 그러니까 위치 관계가 세 가지인데, 자, 이렇게 된 경우, 요렇게 된 경우, 요렇게 된 경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최고차 함계수를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2차 함수를 그렸는데 x축과의 교점이 2개인 케이스, 접해서 하나인 케이스, 만나지 않는 케이스 이렇게 총 3가지 케이스가 있죠. 자, 극한이 0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서는 극한이 0이 되게 하는 점이 몇 개? 2개 있죠. 그래서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하면 이 집합의 원소가 서로 다르게 2개. 이 점의 x좌표가 서로 다르게 2개죠.
그 두 개가 나와야 됐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가장 오른쪽 거 보면은 얘는 어디로 극한을 보내도 극한 0으로 수렴하는 데 없죠. 그러면 얘는 어떤 집합이 돼야 돼요? 원소가 없으니까 공집합이 돼야 돼요. 근데 얘는 집합 원소가 딱 하나라고 돼 있죠. 딱 하나? 그래서 이 케이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어떠한 케이스? 이 한 점에서 접하는 케이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gx의 식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 근데 이 점의 x좌표가 하필 마이너스 1이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너가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 형태로 2차식이 나와야 돼요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물론 최고차항 계수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 모르니까 최고차항 K라고 하죠. 이렇게 gx의 형태를 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할 수가 있다. 이게 가예요. 이 집합 형태의 표현이 이제 절묘한 거죠. x축과 접하고 있어요 라는 말을 복잡하게 놨어요. 복잡하게. 또 어디서 접해요? x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 접해요 라고 복잡하게 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입니다. B라는 원소들을 모아둔 집합이 빼기 2와 1을 원소로 간 집합이 되는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어떤 케이스가 있는 거죠? 너가 이 아래에 있는 애가 0이면 되죠. 분수 형태의 식이니까 분모가 0이 되면 돼요.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극한이 0으로 수렴하면 되는데 연속 함수니까 함수 값이 0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얘를 만족시키는 x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빼기 2하고 1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랑 대입했을 때 는 0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g 빼기 2는 f 빼기 2가 되고요. g1은 f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우리가 또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식을.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식을 이렇게 볼게요. 자, gx 몇 차? 2차, fx 1차. 자, 2차에서 1차를 뺐습니다. 그럼 얘는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죠. 2차식 최고차항 계수 k겠죠. 이 최고차항 계수랑 이 최고차항 계수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fx는 1차식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식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g 빼기 2 빼기 f 빼기 2가 0입니다. g1 빼기 f1도 0이에요. 자, 그럼 이 식을 어떻게 보자? gx 빼기 fx라고 하는 2차식이 있어요. 2차식. 거기 이 x자리에다가 1하고 빼기 2를 대입하면 0이 돼요. 자, 그럼 우리 아까 방금 했었죠? 식이 어떻게 될 거다? x 빼기 1,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거 바로 되는, 바로. 자, 그런데 우리가 gx의 형태도 이렇게 정해놨죠? 그럼 우리가 fx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 보니까 g0분의 f3을 구하라 나와있죠. 자, 보죠. g0은 뭐죠? k네요. g0 k예요. 자, f3 구하겠습니다. 자, fx가 얼마죠? 자, gx에서 빼기 k, x 빼기 1, x 플러스 2. 얘가 fx입니다. 자, 3 대입하죠. 그래서 3. f3이 얼마냐? 자, g3이죠. g3은 k 4의 제곱이죠. 빼기 k. 자, 3 대입합니다. 2, 5 되는 거죠. 자, 그럼 뭐 나와요? 16k, 10k, 6k 나와요. 6k. 6k구나. 그래서 여기에 6k 해주시면 돼요. 6k. k가 약분되죠. 이 gx라고 하는 게 x에 대한 2차식 이해가 되기 때문에 k가 당연히 0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약분돼서 답을 6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실 식이 하나가 더 있었으면 K 값이 뭔지 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정도 데이터만 주고 실제 값을 구해봤더니 약분돼서 사라지게 놨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건 이런 집합 형태의 식이에요. 이 집합을 잘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자, A라는 원소를 모아둔 집합인데 A가 만족시킨 조건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이 조건을 잘 해석해야 되는 거죠. GX는 연속함수였으니까 GA가 0이 돼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GA가 0. 근데 그 A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딱 하나.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세 개의 위치 관계 중에서 접한 케이스만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K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다? 이렇게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를 알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조건에서는 연속이 아니다? 그럼 0이겠죠, 0. 근데 얘도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분모에 들어가는 함수도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집합의 원소를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해야 된다라는 소리고 gx 빼기 fx 2차식 빼기 1차식 2차식 아까 배웠죠? 나머지 정리. 그래서 gx 빼기 fx라고 하는 식을 이렇게 바로 만들 수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계산이죠. 계산. 이렇게 해서 7번 마무리해봤습니다. 자, 문제가 다 좋아요. 문제가 다 좋으니까 복습을 꼭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 보죠. 좌표 평면 함수 fx의 역함수? 역함수. 자, 여러분들 역함수를 실제로 구할 수도 있는데 구해서 푸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수 t에 대하여 직선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 두 점에 대해서 넓이를 st. 자, st를 구하고 나서 극한을 구하면 되겠죠. 자, 역함수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대칭성이에요. 역함수니까 어떠한 대칭성이 있다? y는 x에 대한 대칭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y는 x를 그리고요. 자, 대칭시켰으니까 역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역함수. 물론 이 경우에는 범위가 잘 나눠져 있으니까 x가 0 이상일 때니까 이 y랑 x의 역할을 바꿔서 역함수의 식을 실제로 구할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사실 목표는 아닙니다. 자, 얘가 1이니까 얘가 1이에요. y좌표 1, x좌표 1입니다. 자, t가 1보다 크대요. 그리고 직선 y는 빼기 x 플러스 t입니다. 자, 그러면 직선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얘가 y는 빼기 x 플러스 t라고 하는 직선.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 얘가 a예요. 역함수와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고 했죠. 자, 1,0. 여기 있네? 얘가 b래요. 그리고 t,0. 너가 c죠. 자, ABC의 넓이 보자. ABC의 넓이를 구하자가 이제 문제입니다. 자, 구해보죠. 자, 얘는 t죠. 자, 그럼 넓이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자, 가로 t 빼기 1이죠. 그리고 세로가 뭐예요? 세로. 이렇게 수세말 되면 수세말 내려서 너 세로 하면 되죠. 세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알아줘야 될 게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A점의 좌표를 A, B라고 할게요. 겹쳐지는 문제 없죠? 그러면 세로가 뭐예요? B죠. 맞죠? 세로 B입니다. 자, 그런데 너의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B, A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럼 이 세로는 뭐예요? 너이면서 너의 X 좌표죠. 아, 얘를 어떻게 바꿔? X 좌표로 바꾸는 거죠. 처음에 얘를 A, B라고 했을 때 세로가 뭐예요? 높이니까 Y 좌표잖아요. Y 좌표. 근데 역함수 Y는 X 대칭성을 사용해서 너를 X 좌표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럼 이 X 좌표죠? 얘는 뭐예요? 너랑 너의 교점인 거죠. 이렇게 하면은 역함수의 그래프의 식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과 무엇을 연립해야 하느냐? x제곱 플러스 1하고 빼기 x 플러스 t를 연립해서 x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빼기 t가 0이죠. 자, 뭐 써요? 근의 공식. x는 b제곱 빼기 4ac니까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빼기 1 플러스 루트 4t 빼기 3 얘를 2로 나눈 걸 x라고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플러스 값을 선택했습니다. 플러스 값을. 자, 마이너스 값은 왜 선택을 하지 않죠? 사실 마이너스 값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교점의 x 좌표가 저 루트 앞에 있는 마이너스 값을 선택했을 때 값이 되는 거죠. 얘는 문제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제거합니다. 제거. 자, 너가 높이예요. 얘를 대입하면 됩니다. 얘가 무엇이다? st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st를 구했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극한을 계산하면 되죠. 극한 계산. 여러분, 극한 계산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루트 빼기 1이 있으니까 식을 어떻게 바꾸면 돼요? 루트 더하기 어떤 숫자가 있으니까 루트 빼기 어떤 숫자를 위아래에다가 곱해준 다음에 식을 정리하면 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식을 정리하고 무엇을 기대한다? t 빼기 1의 전체 제곱으로 위아래 식이 잘 나누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야 0으로 가는 게 사라지면서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계산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할 건 무엇이냐? 역함수의 그래프의 식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너의 대칭성을 사용하면 너랑 너를 연립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나왔다? 대칭성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역함수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사실 대칭성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역함수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보고 나서 대칭성을 생각하기 좀 어려운 거죠. 우리가 지수로그 파트 문제를 풀 때 수원 문제였죠. 그 문제를 풀 때 역함수 개념이 드러나 있지 않은데 실제 문제를 풀 때 역함수 개념을 가지고 푸는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 꼭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함수의 극한 파트 문제를 다 풀었고요. 다음 파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함수의 연속, 함수의 연속 칠판을 지우고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갔어. 이제 함수의 연속 파트로 왔습니다. 26페이지. 1번부터 보도록 하죠. 1번.
네, 1번 보겠습니다. 두 함수가 있는데 범위에 따라서 여러분들 fx, gx 식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곱한 함수가 x는 빼기 1에서 연속이다. 자, 그럼 연속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함수값하고 이 세 가지가 다 같을 때 연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빼기 1일 때 연속인 걸 물어봤으니까 빼기 1의 좌극한, 빼기 1의 우극한, 빼기 1에서 함수값 세 가지가 다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함수 fx와 gx를 잘 보면 여러분들 범위가 어때요? 범위가 잘 나눠져 있어요. 잘 나눠져 있습니다. 빼기 1보다 작은 파트가 있고요. 빼기 1보다 크거나 같은 파트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fx, gx 식에 범위가 잘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무엇을 실제로 구할 수가 있다? 이 두 개를 곱한 f 곱하기 gx라고 하는 함수의 식 자체를 한꺼번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두 개를 곱해주면 돼요. 왜? 범위가 똑같으니까. 자, 얘는 x가 1 빼기 1보다 작을 때겠죠? 얘는 그 아래는 뭐예요? 두 개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구해보죠. 자, 빼기 1의 좌극한을 다룰 때는 이 식을 사용하죠. 이 식을. 빼기 1의 왼쪽에서 빼기 1로 접근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이 좌극한 값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대입하면은 얘가 되겠습니다. 자, 우극한은 여기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다 빼기 1을 대입한 거랑 같겠죠. 그러면 1을 대고요. 빼기 3 더하기 a가 되겠죠. 자, 함수값은 여기 이 식에다가 빼기를 대입한 거랑 똑같은데 그럼 얘랑 같잖아요. 이 식을 만들어주고 식을 이제 구하면 되겠죠. 정리를 해서 그래서 a가 빼기 5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천천히 풀었는데 별거 없습니다. 어떤 게 연속이냐? 세 개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가 중요해지죠. 문제가 쉬웠던 건 무엇이다? fx와 gx 식이 범위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데 그 기준이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정확히 나눠져 있고 등호가 들어가지 않은 곳과 들어간 곳에 그 범위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냥 각각의 식을 곱해서 이 곱한 함수를 그냥 식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부등호 방향 그리고 등호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다른 문제를 풀 때 잘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x는 2에서 빼기 2에서 연속이다. 연속이니까 자, 극한 값하고 빼기 2로 갈 때 극한 값이랑 함수 값이랑 같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나 보면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자, 이 식 알아야죠? 자, 이 두 개가 같으면은 우리가 뭐라고 해요? fx가 어디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y축 대칭. 얘를 어려운 말로 여러분들 우함수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y축 대칭인 함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뭐가 있죠? y는 코사인 x 이런 것들이 y축 대칭인 함수가 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었으니까 걔를 대칭시키면 y축 대칭시키면 어디에서도 연속이겠어요? 2에서도 연속이겠죠. x는 2에서 연속이겠죠. 얘를 알아내야 됩니다. 이 포인트를 우리가 문제를 보고 알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로 가는 극한인데 마이너스 2에서 연속임을 알고 있으니까 좌극한이 뭐랑 같아요? 함수 값이랑 같죠. 그래서 f
빼기 2가 되고요. 얘는 4 곱하기. 자, 이 플러스로 가는 극한인데 이 플러스가 연속이니까 2의 우 극한과 함수 값이 똑같겠죠. 그래서 얘는 F2가 됩니다. 빼기 18. 이 식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너가 y축 대칭이어서 연속이라고 했는데 그럼 점이 찍혀진 걸 보면 이 값과 F2의 값이 똑같겠죠. 왜? y축 대칭이니까. y축에 대해서 접으면은 포개어져야 되죠. 포개어져야. 그러니까 값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너를 A라고 하면 얘도 A인 거예요. 그래서 A 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A 값 얼마? 6 나오죠. 자, 그럼 문제에서는 어떤 값을 구하라? 이 마이너스로 가는 극한의 값. 근데 2에서 연속인 걸 알고 있으니까 F2의 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6을 답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상당히 재밌는 그리고 괜찮은 문제라고 보고요. 자, 연속이니까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은데 대칭이 되니까 대칭이 된 곳에서도 연속이어야 되고 플러스 함수값이 똑같아야겠죠. 네, 함수값까지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보를 이 문제의 조건을 보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얘를 알았으면 그냥 계산하는 거지. 계산. 그래서 2번 문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좋은 문제였습니다. 삼 번 문제로 와봐요. 3번 문제. 3번. 여러분 3번도 되게 좋은 문제예요. 3번 보겠습니다. 자,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자, 범위에 따라서 fx의 식이 3개 주죠. 3개. 자, fx가 빼기 5x 빼기 6 a 빼기 b x 플러스 2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함수가 x는 0에서 연속이다. 자, fx 전체 제곱 bfx가 x는 0에서 연속이다. 자,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 x의 범위 적어주고요. 자, 그러면은 좌극한 생각할 때 0에서의 좌극한 생각할 때 fx가 이 식이죠. 그러니까 자, 바로 제곱해보죠. 여기 6 전체 제곱 더하기 여러분 바로 할까요? 어차피 우리 0에 가까워지는 걸 구해야 되니까 0에 가까워지는 거. 그럼 얘는 0에 가까워지면은 빼기 6에 가까워지고 그럼 제곱하면은 36. 빼기 6에 가까워지는 거죠. 빼기 6b가 됩니다. 자, 0일 때는 fx가 a 빼기 b예요. 그러니까 a 빼기 b 전체 제곱 더하기 b a 빼기 b가 되는 거고요. 0보다 크면서 0에 가까워지면 2에 가까워지면 2 그러면은 4 더하기 2b가 되는 거죠. 자, 이 세 개의 식이 다 같아야 돼요. 그러면 너랑 같으면 뭐예요? 32가 8b가 되니까 b가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죠? 12인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너랑 같아야 돼요. 근데 b가 4니까 자, a 빼기 4의 4a 빼기 4가 12가 되는 거죠. 얘를 잘 풀어서 a 값을 구하면 될 것 같아요. a 값. 자, 근데 보시면은 a 빼기 4가 공통되어 있으니까 얘를 라지 x로 치환하면 어떻게 되죠? x제곱 더하기 4x 빼기 12가 0 되죠? 그러면은 6, 2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x가 2가 되거나 빼기 6이 됐다. 근데 x라고 하는 게 a 빼기 4잖아요. 그럼 a가 뭐가 나오죠? 6 나오고요. 여기서는 빼기가 나옵니다.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를 잘 보면 조건이 있죠? a가 0보다 크대요. 그럼 넌 됐고 a 6 되고요. b 구했죠? a, b 다 구했네요. 그래서 답을 24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x가 0에서 연속이다. 그러면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다. 사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고요. 세 개 범위 나눠져 있네요. 세 개 다 사용해야죠. 빼기 6으로 수렴, a 빼기 b로 수렴, a 빼기 b 함수값이 2로 수렴. 대입해서 그냥 값을 구한 겁니다. 같다 해서 b 구하고 너랑 같다 해서 a 구했죠. a 구할 때 얘 다 전개해서 구해도 상관없는데 치환하면 약간 좀 더 빠르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알아두시면 좋겠다. 3번도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한 내용을 복습을 할 때 꼭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실제로 복습을 잘 해서 내 것으로 만들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복습을 할 때. 4번. 자, 4번도 상당히 좋은 문제다. 자, 함수가 나와 있죠? 0일 때, 0이 아닐 때. 자, 0일 때는 어떤 숫자로 나와져 있고 0이 아닐 때는 분수 형태의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자, x가 0일 때 연속이면 되겠죠. x가 0일 때 식을 써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알아줘야 될 게 이 분수 형태의 식에서 얘가 0이면 안 되겠죠? 이 조건을 하나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좀 이따 풀도록 하죠. 그리고 0에서 연속이어야 되니까 함수값하고 극한값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극한값이 0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왜? 0이 아닐 때에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의미가 있죠. 그래서 0 대입한 거랑 얘랑 그냥 같아야 됩니다. 그럼 얘 4 되죠, 4. 그래서 4분의 b제곱 플러스 1이 2분의 절대값 b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문제에 두 정수 a, b라고 했습니다. 두 정수 a, b. 자, 그럼 얘 곱해서 넘겨주면 2 되죠? 자, b가 0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b가 0 이상. b가 0 이상이면 이 식이 됩니다. b가 1이 나오죠. 자, b가 이 범위에 들어가죠. 오케이. b 1 됩니다. 자, b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둘 다 오케이입니다. 둘 다 오케이. 그래서 b 값은 찾았어요. 자, a 값을 찾는데 a 값. 너가 0이 아니에요. 얘를 어떻게 볼 거냐? 이 함수가 2차 함수인데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죠. 0이 아니래요. 자, 그러면 아까도 했었는데 위치 관계가 서로랑 두 점에서 만나는 거, 한 점에서 만나면서 접하는 거, 만나지 않는 거, 이 세 개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0이면 안 된다. 0인 곳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너도 안 되고 너도 안 됩니다. 무슨 소리죠? x축 위쪽에 2차 함수가 그려져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이 2차 식하고 이 직선하고 연립을 했을 때 이 함수랑 이 함수를 연립했을 때 실수로 만족시키는 x가 없어야 되는 소리죠.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요 2차 방정식에 실근이 없어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 식을 사용해서
A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A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A가 몇 개 있는지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럼 판별식 어떻게 돼요? A제곱 빼기 16이 0보다 작다. 그럼 빼기 4, A4 되는 거죠. 가능한 A가 7개죠. 정수라고 했으니까. B 2개, A 7개, 총 14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연속은 할 수 있죠. 연속 같아야 되니까 극한각하고 한 수까지 같아. 절대값 없애줘야 되니까 절대값 0 이상일 때 B가 0보다 작을 때 절대값 그냥 없어지고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절대값이 없어지죠. 그래서 정확히 부호가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그래서 각각 B를 구했습니다. 범위에 들어가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네, 들어가는 거 확인했고요. 여기서 이제 좋았던 점은 요거죠. 얘도 이제 고1 때로 했던 건데 분모가 0이면 안 돼요. 라는 조건을 연속 조건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파악. 이 연속은 여러분들 0에서 연속이 아니라 0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이 분수 형태의 함수가 연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조건을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2차식 자체가 0이 안 돼야 되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 위쪽에, 왜냐하면 얘 위로 볼록이니까요. 아래로 볼록이니까요. 최고차항 계수가 플러스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 위치 관계가 돼야 되고, 위치 관계. 자, x축 위쪽에 2차 함수가 그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 0보다 작다. 고1 때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수 조건 체크해서 전체 개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매우 좋았던 문제입니다. 4번 좋았던 문제. 자, 지우죠. 여기 지우고 약간 칠판 마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 스트레칭 한 번씩 하시고 우리가 5번 보죠. 5번. 5번도 엄청 좋은 문제인데 지우고 4번도 다 지우죠. 여기다 해볼까요? 4번. 4번 보겠습니다. 5번이죠. 5번. 다시 치워. 5번. 네, 5번입니다. 5번도 x의 범위에 따라서 fx가 한 곳에서는 1차식, 1차 함수, 또 다른 범위에서는 2차 함수 형태로 식이 주어져 있죠.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해봐라. 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연속이구나. 연속. 오케이. 그리고 x가 0보다 클 때 함수의 최소값이 6이다.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자, 그럼 그래프를 대략 그려볼게요. 자, x축이 있고, 자, 여기 c가 있고, 여기에 뭐 c 플러스 3이 있겠죠. 여러분들 c 플러스 3 오른쪽하고 c 왼쪽에서는 함수가 어떻게? 1차 함수. y는 x처럼 그려진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보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렸고요. 자, 그 다음에 얘랑 얘 사이에는 2차 함수. 최고차항 계수가 0보다 크죠?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여기 이렇게 점이 있다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그러니까 직선이었다가 2차 함수였다가 직선. 뭐 이렇게 돼야 이제 이 점에서 이제 연속이 되는 거잖아요. 아, C와 C 플러스 3에서 연속이 돼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가지고 식을 만들 수가 있죠.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x는 C에서 생각하면 C에서, 자 그러면 C 더하기 A랑 뭐랑 같아야 돼요? C제곱 빼기 4C 더하기 B랑 같아야 되고요. C 플러스 3은 대입하면 되면 어떻게 되나? C 플러스 3 더하기 A랑 C제곱 빼기 C 플러스 3제곱이죠. 자. C 플러스 3 전체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C 플러스 3 더하기 B. 이렇게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식을 보고 우리가 어떤 정보를 좀 이끌어내야 됩니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뭔 소리냐면, 자, 이 점과 이 점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2차 함수가 그냥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직선이 있어요. 그러면 이 2차 식과 1차 식을 연립해서 x좌표를 구하면 x좌표가 서로 다르게 두 개, C와 C 플러스 3이 나오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얘를 알아야 돼요. 얘를.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인수분해 많이 했잖아요. 식을. 자, 그러면 이 식을 좀 바꿔볼게요. 자, 바꿔보겠습니다. 자, 위식 아래식을 바꿔볼게요. 자, C제곱 빼기 4C 더하기 B 빼기 C 빼기 A는 0. 자, 얘를 그냥 2항 한 겁니다. 2항. 얘도 이쪽으로 2항 해볼게요. 2항. 그러면 빼기 4 더하기 B 빼기 C 빼기 3 빼기 A는 0.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얘를 보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잘 보죠. 자, C제곱 빼기 4C 빼기 C 그 다음에 B 빼기 A 보이죠? 자, 그 아래 거 C 플러스 3 전체의 제곱 빼기 4 C 플러스 3. 자, 그럼 여기서 잘 보면은 얘를 잘 보면 빼기 C 플러스 3이죠. 그 다음에 A 빼기 B죠. 자,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 C와 이 C 플러스 3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다? 2차 식과 1차 식을 연립해서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그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위식 아래식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x제곱 빼기 4x, 자, 얘 먼저 빼기 x 더하기 b 빼기 a는 0이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의 x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는 거예요? c를 대입했더니 성립한다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c 플러스 3을 대입했더니 뒤에 b 빼기 a 있죠? 도 성립한다. 자, 이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무엇이다? C랑 C 플러스 3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지금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후로는 충분히 얘를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자, 2차 식과 1차 식을 연립했을 때 그 교점의 x좌표가 C랑 C 플러스 3이다를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조금만 더 정리하면 뭐가 되는 거죠? x제곱 빼기 5x 더하기 b 빼기 a가 0이라는 거죠. 자, 두 군의 합은 5고요. 두 군의 곱은
B 빼기 A인데 자 합은 어떻게 됩니까? 2C 더하기 3이죠. 그래서 C가 1이 됩니다. 자 곱은 어떻게 돼요? C 곱하기 C 플러스 3이니까 4가 돼요. 그래서 B는 A 더하기 4라고 하는 것을 찾아냈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보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얘는 A 더하기 4 더하기 1이 되니까 2A 플러스 5가 되고 우리는 A값만 찾자라는 거죠. A값만. 자 이렇게 가 조건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여기까지 문제를 끌고 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다음에는 우리가 A값만 찾으면 되고요. A값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요? 나 조건에서 보면은 X가 0보다 클 때 fx의 최소값 6이다 라고 했죠. 자, C가 1이니까 얘 뭐가 되는 거예요? 1을 되고 4가 됩니다. 자, 문제에 주어진 2차식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죠? 2차식 형태가 여기다가 저거 써야 되는군요. 자, 이 1하고 4 사이에서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B가 뭐였어요? A 플러스 4였죠? 그러면 (4 플러스 A가 되고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된다?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그러고 봤더니 얘는 2,a가 꼭점의 좌표고 1과 4 사이에 정확히 2가 있죠. 그러면 이 1과 4 사이의 범위에서는 이 점의 y좌표가 최소겠네라는 겁니다. 이 최소가 a네, a. a입니다. 자, 너가 a예요. 이해는 됐죠? 자, 그러면 실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범위가 어디입니까? 0보다 클 때죠. 0보다 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0이 뭐 이런데 어디에 있을 거잖아, 이런데. 0이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으면은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돼요? 이 점의 y좌표가 최소값 되겠죠, 최소값. 그래서 얘 y좌표와 얘 y좌표를 비교해야 돼요, 비교. 맞죠? 근데 얘는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x 플러스 a로 되어 있으니까 0일 때 a라는 값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 a를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에 0이 있는 거죠. 이쪽에 0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0보다 크니까 이 y좌표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무엇이에요? 증가하다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나왔다가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다라는 거. 그럼 최소값이 뭐예요? a죠? 그래서 a가 6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문제, 조건 나로부터 알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6 대입하면 17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에서 원하는 값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매우 좋은 문제였는데, 자, 이 식 두 개 보고 요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이 C와 C 플러스 3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였다. 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이 패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된다. 자, 힌트가 무엇이다? 너랑 너가 어떻게 나왔을까?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x 좌표인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차 식이 1차 식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때의 x가 있으면은 걔가 c랑 c 플러스 3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2차식 빼기 1차식은 뭐예요? 0이죠. 자, 얘가 무엇이다? x에 대한 2차식은 0이니까 이 전체가 뭐예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이 c와 c 플러스 3이에요 라고 이 문제에서 우리한테 알려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되죠?
좋습니다. 그래서 저 형태를 보고 이 2차 식을 찾아내서 방정식을 찾아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할 수 있으면 됐다라는 겁니다. 네,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최소값이 얼마인지를 체크를 했더니 우연찮게도 이 사이에서 나왔죠. 우연찮게 이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이것도 문제에서 당연히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마지막에 0 위치 체크한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런 것을 어려운 말로 위치 관계라고 해요. 위치 관계라고 합니다. 네. 얘를 하나하나 미리미리 연습할 때 파악을 해 놔야겠죠.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잘 알아주시면 된다. 자, 6번입니다. 6번. 아마도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 6번. 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도 여러분들 스탠다드한 문제인데 매우 좋은 문제예요. 자, 실수 t에 대해서 곡선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ft라고 하자. 자, 수능에서 많이 나온 형태죠. 블라블라블라 무엇을 새로운 함수라고 하자. 자, 그러면 교점의 개수를 ft라고 했으니까 얘를 실제로 구해보자라는 거죠. 자, 교점의 개수니까 교점의 개수가 이 서로 다른 실수 x의 개수랑 같은 거죠. 자, 식을 정리해 보면은 2x로 인수분해하면 1 되고요. 빼기 t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0. 이렇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x가 실수로서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거겠죠? 자, 그럼 판별식 적용해 보겠습니다. b제곱 빼기 ac죠. 넣고요. 판별식이 t제곱 빼기 2t입니다. 그럼 판별식의 케이스가 세 가지가 있겠죠? 0보다 큰 경우, 0인 경우, 0보다 작은 경우. 자, 0보다 크면 몇 개? 2개죠. 0이면 1개, 0보다 작으면 없습니다. 0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구한 거예요?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ft라고 하는 함수를 찾는 겁니다. ft. 그러니까 ft는 0, 1, 2 세 개 중에 하나를 함수값으로 가는 함수예요. 근데 이 범위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t가 2보다 크거나 t가 0보다 작으면 2개죠? 0이래요. 그러면 t가 2일 때, t가 0일 때 1개란 소리고 0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다 구했으니까 범위에 따라서 ft의 함수값을 다 구했으니까 우리가 ft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릴 수 있으면 된다. 자, t축 되고요. 그 기준이 뭐예요? 0하고 2가 있죠. 0하고 여기가 2라고 하죠. 2가 기준이에요. 자, 0하고 2일 때 1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를 1이라고 하죠. 여기에 함수값 점이 찍히는 겁니다. 자, 0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함수가 0이죠. 함수값이.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2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땐 2개니까 자, 여기에 2가 있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게 ft의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쉽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 0 마이너스 t가 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0보다 작으면서 0으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극한값이 뭐냐요? 2죠. 2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참이고요. 자, 니은 m이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때 y는 mt.
얘는 여러분들 0,0을 지나는 기울기 m짜리 직선인 거죠. 그럼 그려보죠. 자, 기울기 1짜리 직선 어떻게 돼? 자, 여기가 2죠. 여기니까 이 사이에 1이 있는 거야, 1. 그러면은 이 점이 1,1이어서 그래프가 요렇게 그래,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 여기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만나죠? 근데 1보다 크면 어떻게 돼? 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안 만나고 계속 안 만나요. 그래서 실제로 니은번 참 만나지가 않는다. 자, 디귿번입니다. 디귿번은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라고 하면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 건데요. 자, 아래다 써보죠. 자, t 빼기 2 ft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냐? 자, ft라고 하는 게 연속입니다. 언제? 2일 때 빼고 0일 때 빼고 다 연속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이 연속 함수가 곱해져 있음에 따라서 0일 때 0으로 가고 2일 때 0으로 가죠. 따라서 너가 수렴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0일 때 2일 때 연속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너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0일 때 2일 때도 전체적으로 연속 함수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번도 참이 되겠습니다. 자, 0하고 2에서 불연속인데 ft 함수가 근데 0으로 가는 것을 곱해줬죠. 0으로 갈 때 0으로 가는 거 2로 갈 때 0으로 가는 것을 곱해줬기 때문에 다 0으로 수렴하는 0에서 연속인 함수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0에서 2에서 다 0으로 수렴하겠죠. 연속 함수가 되는 그런 함수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교훈은요. ft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낸 다음에야 다음 문장을 읽어서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크게 두 개의 문제로 나눠져 있는 거죠. ft 구하는 거 문제 하나, 나머지 푸는 거 문제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함수가 나오면은 ft를 우리가 실제로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정도의 불연속 함수는 여러분들 우리가 충분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야 되고요. 기출문제 안에 풀어봤다라고 하면은 너와 너의 역할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문제풀이를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함수의 극한에서도 함수의 극한 문제 풀었었고요. 함수의 연속 파트까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미분계수와 도함수 쪽 파트로 들어갈 텐데 문제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거 복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수원, 수투 이 범위까지 복습을 잘 하신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문제를 풀다가 잘 안 풀리면은 미분계수 단원부터 앞에서 배웠던 개념을 문제를 계속 다시 보면서 복습을 하면서 어떠한 개념을 배웠었는지 어떠한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됐었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문제를 다시 풀러가야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를 여러분들 많이 해야 되고 문제 푸는 시간도 꽤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꽤 많이.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셔서 다음 단원부터 준비를 조금 더 열심히 해오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